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이죠. 오늘 환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 날 환율이 다시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 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일지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정확히 자정이거든요. 자정 기준으로 지금 1440원 정도의 환율이 거래되고 있는데 뭐 의견이 좀 분분히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환율이 잡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조정이 있었다는 것과 추세가 바뀌었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4, 5일간 환율이 조정됐던 거는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에서 강하게 개입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환율을 다시 원화를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조정됐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각국의 금리 차이, 그리고 그 이자율을 결정하는 성장률,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 같은 변수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봐야 될 거는 결국 환율이 조정되는 것만큼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추세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의미 있게 줄어들었느냐, 그리고 성장률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느냐,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을 더 많이 하느냐, 그리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방향이 바뀌었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바뀐 거는 없어요. 지금 기획예상처 장관으로 이해훈 전 의원이 후보자로 임명이 되긴 했지만 이분도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세금이 국가의 미래 성장을 도와주는데 쓰이는 거는 본인은 찬성한다. 그런데 쓰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면 현 정권이 추진하는 확대 재정 정책에 발을 같이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환율 조정은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많은 상승에 따라서 조금 숨고르기 한다라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정책을 보면 미러링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필수 의료를 살기 위한 의대 중원 정책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특히 서울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의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의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들이 많이 발표가 됐던 부분 하나, 그리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베너핏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과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 규제라는 게 첫 번째, 일단 처우가 낮죠. 처우가 낮은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뭐 본인들이 이제 수술한 치료한 환자가 부작용을 얻거나 합병증을 얻게 됐을 때 형사 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의사 면허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가 모자르다라는 접근 방식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재 환율을 좀 잡겠다고 하는 그 대책하고 조금 미러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누르려고만 하는 거지 그 문제를 초래한 구조를 파악을 해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17억 달러, 17억 달러 정도라고 이제 발표가 났고, 지금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환해지,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외환시장에 구두적으로 개입하겠다. 뭐 직접 개입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지만, 이런 요소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는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성장률을 좀 더 끌어올리거나 재정 기조를 확대가 아닌 그런 이제 축소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잠깐 조정될 수는 있지만 내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사실 오늘도 환율이 좀 조정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다시 상승을 하게 돼서 제가 다시 영상을 찍게 됐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기조로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산업이 뭐 버블이다 아니다 그런 논쟁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AI 산업이 2030년까지 매년 약 26%, 뭐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 30%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는 지금 좀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산업에 대한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AI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가 미국인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2030년까지는 적어도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성장률보다 좀 더 높을 거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4.3%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 횟수가 1회에 그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고환율 체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단기간에 조정은 될 수 있지만 이 추세를 꺾기는 사실 좀 방향을 전환시키기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그냥 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조금 최근에 조정이 됐지만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좀 환율을 좀 달러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6년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 2026년이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이제 재테크에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우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